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반려묘의 질병 8장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학습 목차는 반려묘의 건강관리, 그 다음에 비전염성 질병 첫 번째 시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염성 질병, 그 다음에 반려묘 예방 접종, 백신 접종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 그리하고 질병, 반려묘의 질병 관련해서 그 동영상으로 된 짧은 동영상 2개 이렇게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묘의 건강관리, 반려묘의 건강관리의 첫 번째 체중관리. 그 반려묘는 그 행동을 그렇게 막 그 강아지처럼 많이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묘 고양이라 그러면은 활동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비만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식사량, 운동량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 체중 관리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반려묘가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비만 관리, 과체중 관리를 해줘야 된다. 특히 암컷에 대한 과체중 확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높으므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리고 중성화된 반려묘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변하기 때문에 비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배탈 관리, 또 야외에서 그 활동을 하는 이는 고양이들은 일반 비위생적인 이는 음식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부 기생충 이런 데 감염될 위험이 많다. 그래서 배탈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털 관리가 적절하지 못해서 헤어볼 문제가 발생해서 소화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배탈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식을 해야 되는 우유나 유제품을 급여하게 되면은 소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배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사료를 빨리 먹는 반려묘가 또 배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소량으로 자주 급여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 좋다. 그 다음에 사료를 급여하면 급하게, 과하게, 우리 과식 소화불량이라 그러죠. 많이 먹도록, 많이 먹으면은 역시 과식 소화불량으로 해서 배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적정량을 급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영양 섭취에 관해서도 그 사료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자, 이는 부분들도 역시 배탈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양가가 좀 높은 이는 사료들을 이렇게 급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반려묘 건강관리에서 피부와 털, 피모 관리, 그래서 진드기, 이 벼룩과 같은 외부 피부 기생충에 의해서 어떤 피부나 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꽃가루, 먼지, 곰팡이와 같은 이런 환경 때문에 알러지 피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조심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유발되면 털 빠짐, 피부 건조증, 각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피부병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므로 피부병이 일어나면은 수의사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좋다. 권장을 한다.
그다음 피부병의 원인으로 기생충, 알러지, 호르몬 불균형, 세균 감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피부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품질의 단백질, 지방산, 기능성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반려묘의 피모 관리에 외부 기생충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헤어볼 방지할 수 있어 피부 털 글루밍을 빗질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빗질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빗질 뒤에는 항상 어떤 간식을 준다든지,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기억으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빗질이나 글루밍이 좋은 긍정적인 이런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털 엉킴을 제거한다. 그래서 부드럽게 빗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빗질의 마지막 단계는 놀이나 간식으로 추러라든지는 좋은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털갈이를 하는 봄과 여름에는 규칙적으로 세심하게 빗질을 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빗 종류도 부드러운 고무 글러브를 사용하여 빗질을 해주는 것이 털 관리에도 좋다. 그 다음 발톱 관리. 발톱 밑부분은 육구 부분도 있고 부드러운 발바닥 부분도 있지만 발톱 밑부분에는 혈관이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발톱 자를 때, 관리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혈관 부분에 발톱 안쪽으로 보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약간 붉게 보이는 부분, 그것이 바로 혈관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에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고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멀리 우리 키크라는 이 혈관 부분에서 최대한 좀 멀게 해서 조금씩 발톱 끝을 잘라주고 자주 잘라주는 것, 자주 손질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크게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자르는 것이 좋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안에 키크라는 이 혈관 부분, 붉게 보이는 부분이 혈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톱 네일 부분은 최대한 바깥쪽에서 이래서 조금씩 자주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노령묘의 건강관리. 노령묘를 보통 7년 7세 이상, 책에 따라서는 고양이는 10세 이상을 노령묘라고 분류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세 이상이면은 노령묘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질병을 감추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노령묘의 17% 정도는 건강이 항상 숨어 있다. 그래서 고양이들은 자기 표현을 잘 안 하고 모든 게 감추고 숨어 있고 이런 부분들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령묘는 질병이 좀 있다는 라고 간주를 해서 늘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6개월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노령묘 7세가 넘어가면은 6개월 단위로 사람의 나이를 한 4세 정도, 자, 이렇게 더 4세, 사람 6개월이 사람 나이로 뭐 4, 5세. 그래서 1년이면은 고양이 1년이면 사람의 약 그 노령묘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살이 더 그 사람의 나이를 10살, 한 살이 10살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신진대사 활동량 이런 게 낮아지기 때문에 노화 부분을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뭐 영양적인 부분, 환경적인 요인을 다 고려를 해서 6개월 단위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관리, 그 다음에 뭐 노령묘는 음수량, 배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평상시 행동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아픈 것이 아닌지 이렇게 잘 유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령화가 되면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된다. 노령묘 고양이의 관리 방법입니다. 장수를 위한 반려묘 건강 방법으로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6개월 단위로 받는 것을 권장을 한다. 백신 접종을 정기적으로 추가 접종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뭐 사료 외에 영양제를 통해서 영양분을 추가로 구비해 주는 것도 권장을 한다. 반려묘의 어떤 뭐 글루밍을 하거나 뭐 발톱 깎기를 하거나 뭐 약물 알약을 투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보정백, 그 고양이는 이빨이 그 야생성이기 때문에 그 이빨이 굉장히 뾰족하고 그래서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발톱 부분도 그 순기가 있다가 그저 조금 성격에 따라서 그냥 그 발톱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하거나 약물 투여를 하거나 위생 그 뷰티, 그죠? 뭐 발톱 깎기를 하거나 뭐 글루밍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보정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정백, 고양이 전용 이런 보정백이 발톱을 가루고 그 다음에 이빨을 가루는 이런 후드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종이컵을 사용을 해서 이빨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뭐 부분들도 보정 방법이다. 그 다음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보정백이 없다 그러면은 수건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정용으로 활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특히 이빨이나 발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를 하기 위한 이런 보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알약 먹이기,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방법으로 해서 양쪽 그 이빨 그 상하 부분을 이렇게 잘 고려를 해서 알약을 회 안쪽으로 이어가지고 입을 다물게 해서 삼키는 것을 하긴 하고 천천히 놓아주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뱉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물약을 먹이는 방법, 주사기를 활용을 해서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삼키는 것을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해서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투여하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투여하게 되면은 그것이 체한다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뭐 코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또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투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체온 재는 것을 우리 직장 그 항문에다가 한 2cm 정도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 우리 체온을 측정한다. 그래서 반려묘의 정상 체온은 38에서 39도 정도, 우리보다 그 사람보다는 한 1, 2도가 높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기본적인 건강 관리 이런 부분들을 반려묘의 건강 관리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단원으로 반려묘의 어떤 비전염성 질병, 뭐 다른 전염이 없는 질병이라고 그죠? 자, 그래서 고양이의 콩팥 질환. 고양이는 이 콩팥 신장 부분이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생명에도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이상이 있다. 이것이 고양이 콩팥 질환이다. 신부전. 그래서 병원체의 감염, 중독성, 물질의 섭취, 신체적인 이상, 면역기관의 장애가 신부전 유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양이의 사구체, 그래서 우리 콩팥의 기능 역할을 하는 그 피를 맑게 한다 그럽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사구체의 개수가 사람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동물성 질환, 그래서 우리 피를 맑게 거르는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래서 신부전에 걸리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고양이의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양이는 콩팥 부분이 굉장히 좀 기능이 민감하다, 약하다. 그래서 콩팥 신부전 부분을 우리가 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고양이의 하부 요로결석이죠. 비뇨기계의 질환을 말한다. 특히 수컷 고양이에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부분이다. 스트레스, 환경적인 변화, 그 다음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배뇨 박스 등에 의해서 교감신경으로 특발성 방광염이 유발될 수 있다. 신장 혹은 방광결석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세균 간염에 의한 방광염 혹은 스트로바이트의 결정에 의한 요도 플러그가 형성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결석, 요도 또는 방광의 결석이 발생을 하는 부분, 그래서 요로, 배뇨, 그 다음에 헬뇨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요 이미지에 정확하게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이는 그 돌 같은 이는 그 결석, 그 수술 후에는 처방식 급여가 필요하다. 모구증이라고 이야기하는 헤어볼, 핥아 먹는 털이 위에서 뭉쳐 공처럼 단단하게 된 상태. 자, 이것이 항문으로 배변으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은 위염, 구토 뭐 이런 거로 이어진다. 헤어볼, 모구증, 그 다음에 타우린, 심장 근육이 비대해진다. 이 타우린이 우리 필수 영양소인데 이것이 결핍되게 되면은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그래서 타우린, 고양이 전용 사료에 타우린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 전용 사료를 꼭 먹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심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심장의 역할은 피를 우리 온몸에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타우린이는 그 영양소는 필수적이다. 타우린 있는 이는 우리 영양소 사료를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자궁축농증이라는 부분, 비전염성이면서 자궁세균으로 농이 쌓인 상태를 갖다 우리 자궁축농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반려견 질병학 할 때도 한번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 같습니다. 이런 질병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성화 수술, 자궁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중성화 수술을 함으로써 자궁축농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뇨, 고양이 우리 당뇨병, 혈당이 증가를 보이며 합병증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슐린, 당뇨, 인슐린 주사,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그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슐린 주사, 당뇨를 예방을 한다, 치료를 한다, 치유를 한다. 이런 당뇨 처방식 같은 것들도 우리 고양이한테도 필요하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고양이의 콩팥, 신부전 질환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치석하고 충치, 이는 고양이 껌 종류, 요즘은 좋아하는 추러 종류를 가지고 치석 제거, 충치 예방 이런 쪽으로도 또 그 기능을, 효능을 가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해서, 그래서 치석 충치를 예방하는 이런 쪽에 간식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볼 설명을 드렸고요. 고양이들이 우리 이물질 섭취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한다. 그래서 휴지라든지 비닐 혹은 실타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다가 삼키는 경우, 이런 부분들 우리 구토 이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동물병원으로 가서 바로 제거 수의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구내염, 이빨 부분에 구강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 우리 구내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들도 우리가 동물병원에 가서 구강 치료, 소독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분의 전반 부분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반려묘의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전염이 되지 않는 이런 질병들, 이런 부분들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민감한 다음 시간에는 전염성 우리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고양이의 바이러스성,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우리 인수공통인 클라미디아고 어양의 전염병,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전염병 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들 조금씩 이렇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첫 시간 수업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